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이번 괴담은 괴담록 구독자이신 동그라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개인적으로 동그라미님 괴담 너무 좋아합니다. 스토리도 제가 다시 뭘 어떻게 할 필요 없이 정리 싹 해서 보내주시고, 이제 괴담록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연 내용 손질 다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완전 감사합니다. 실은 동그라미님 사연은 제가 나중에 남양 특집으로 따로 그 스페셜 모음집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보면 볼수록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게 이 손이. 동그라미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동그라미님의 기묘한 경험담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님이 그 일을 경험한 건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대략 40년 전쯤이라고 합니다. 당시 동그라미님이 나고 자란 고향은 임자 없는 그 많은 무덤을 밀어내고 그 위에 집을 지은 8가구 정도가 드문드문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는데요. 그 마을이 생긴 건 동그라미님도 태어나기 전 일이라 동그라미님 아버님께서 들려주신 그 얘기를 빌어 말씀드린다면, 당시엔 국토 개간 사업이 한창이던 시절이라 오랜 시간 야산에 있는 무덤들을 수소문해서 무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통보하고 이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도둑무덤이라고 하죠. 좀 안타까운 건데, 장지가 없는 분들이 야산에 몰래 그 무덤 자리를 잡는 거. 일단 그런 도둑무덤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정서상 그냥 막 파헤치고 훼손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따로 장소 마련하고 공동묘지화해서 모셨는데, 그렇게 해도 자리를 잡은 지 너무 오래된, 그래서 봉분조차 보이지 않는, 그냥 보면 평지 같은, 그렇게 오래된 무덤들 같은 경우는 개발 전 찾기도 힘들고, 아니 그냥 거의 불가능했고, 그런 이유에서 개발 과정에서 소실되는 그런 유해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오래된 무덤들은 예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꽤 있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님 아버님께서 그쪽 개발 책임자로 계셨었는데, 당시엔 근거 없는 미신도 많고 그 이상한 민간요법들도 횡행했을 때라 가끔 주인 없는 그 무덤의 인고를 사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덤에서 나오는 유품들을 도굴해 가는 도굴꾼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동그라미님이 살던 그 동네는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개간지 위에 세워진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합쳐 8가구가 한참을 띄엄띄엄 있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 동그라미님은 명확히 그 귀신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그 비슷한 존재를 확실하게 느끼기도 했었고, 존재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예전 캠핑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님 그 사연들을 보면 기묘한 존재들과 관련해서, 아니면 그런 현상들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듣는 쪽으로도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들리는 쪽이 더 살이 떨리더라고요. 이건 저도 몇 번 직접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느낌 진짜 확실히 합니다. 어쨌든 동그라미님이 어린 시절 그 집에서 기묘한 경험을 한 건 그냥 우연스러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그 집을 우선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 동그라미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겁니다. 이러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은 흙벽으로 지었고 작은 마루와 안방과 건너방이 있는, 그리고 그 옆 쪽문으로 들어가면 정지라고 하는 아궁이가 있는 부엌이고요. 그리고 이 부엌문은 두꺼운 나무 판재를 붙여서 만든 목문이었는데요. 밤에 자다 보면 바람도 불지 않는데, 밖에도 부엌에도 아무도 없는데, 그 부엌 무거운 목문이 부엌 바닥에 넘어져서 마치 관짝 나뒹구는 것 같은 그런 둔탁하고 큰 소리가 나고, 가마솥 소뚜껑을 누가 열어보기라도 하는 듯한 소리가 나고, 부엌 찬창 그 문을 계속 빠르게 열고 닫는 것 마냥 빠르게 삐그덕삐그덕 하고 들리는 그 찬창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 그릇들을 만지기라도 하는 듯 달그락달그락 막 그런 시끄러운 소리. 그래서 가족 모두가 부엌 앞에서 모인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하고 누가 있었던 흔적은커녕 그 어떤 인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님 그 기억에 제삿날 밤이었다고 하는데요. 집 앞에는 무덤 2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파란 불덩이 2개가 나타나더니 무덤 주위를 돌다가 부엌으로 가시던 동그라미님 어머님을 보기라도 한 듯 집 앞에 계시던 어머님 앞까지 왔다가 다시 무덤 쪽으로 가서 무덤 주위를 돌다가 이걸 반복하더래요. 그걸 본 어머님께서는 기겁을 하시고 그 뒤로 매번 아버님께 부엌까지 함께 가달라고 하신 일도 있으셨다는데, 그런데 동그라미님은 이런 경험들보다 더 잊혀지지 않는, 아직까지도 기억 속에 생생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데요. 그 기묘한 경험을 한 그날도 제사가 있던 날 밤이었는데 그날 밤은 달빛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제사상은 작은 방으로 옮겨서 벽에 세워 기대어 둔 채로 동그라미님과 아버님은 호디부를 덮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잠을 자다 아래쪽에서 서늘하고 이상하게 기분 나쁜 그런 한기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잠결에 더듬어 보니 이불이 배꼽 아래까지 내려가 있길래 이불이 내려가서 그랬나 보다 하고 이불을 당겨서 덮고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다시 잠이 들었는데, 어라?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밑에서 또 그 이상하게 기분 나쁜 한기가 느껴지더랍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한기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이불을 끌어당기듯이 쓱 쓱 하는 소리가 분명하게 동그라미님 귀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한기와 소리에 동그라미님은 슬쩍 실눈을 뜨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를 쳐다봤는데 아래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방에는 동그라미님과 아버님 둘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불을 다시 올리려던 동그라미님 손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데 그게 마치 누가 아래에서 이불을 꽉 쥐고 오히려 힘을 주고 끌어내리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겁에 질린 동그라미님은 실눈을 하고는 다시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발 아래 쪽을 쳐다봤는데 그때 동그라미님은 분명히 봤다고 합니다. 그 어두운 방 안 발 아래쪽 구석에서 동그라미님을 쳐다보는 붉은 빛을 내는 물체를요. 그 빛이 어느 정도였는지 생생히 기억하신다는데요. 그건 지금 붉은 LED 정도로 빛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뿔 모양처럼 생겼는데 특이한 건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나면 왜 주변이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건 붉은 빛이 나는 그 주변은 그대로 어둡고 오로지 그것만 빛이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동그라미님은 입을 열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극도의 공포에 짓눌렸다고 하는데요. 몸이 마치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숨도 겨우 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붉은 빛을 내는 그 뿔 같은 걸 머리에 달고 있는 그것은 천천히 자신을 쳐다보는 동그라미님을 인지했는지 아주 천천히 동그라미님을 향해 이불 위로 슬금슬금 기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때 동그라미님은 어린 나이임에도 그 죽기 전에나 경험한다는 그거, 주마등같이 지난 기억들이 지나가는데 그때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는지 아버님이 동그라미님을 흔들었고 그제야 동그라미님은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답니다. 동그라미님은 이제 살았다라는 그런 안도감에 아버님한테 저기 귀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버님은 그냥 헛소리하지 말고 얼른 자라고 하시면서 허탈한 웃음과 함께 동그라미님을 진정시키려고 토닥거려 주셨다는데요. 동그라미님은 그런 아버님께 다시 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저기 귀신 있다니까 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아버님은 한숨을 쉬시고는 전등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가셨고 동그라미님은 그런 아버님 뒤에 바짝 붙어서 손으로 그것이 있던 곳을 가리켰는데 동그라미님이 본 그것은 허공에 떠 있다가 방에 불이 들어오던 그 순간 벽 쪽에 세워둔 제사상 사이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그라미님은 그게 사라진 쪽을 계속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갔다고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은 한번 쓱 보시더니만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아버님께서는 달력 몇 장을 가위로 자른 뒤에 그 방 안 벽 귀퉁이마다 그 달력을 바르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깥 벽에도 흙을 물에 개서 그 갈라진 벽 틈에 발라놓으셨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흑벽으로 된 그 한옥들은 모퉁이 쪽이 그 벽지와 함께 찢어져서 금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보수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보수하고 계시는 그곳은 전날 밤에 동그라미님이 본 그 정체 모를 것이 빠져나간 그 자리였다고 합니다. 제사상을 세워둔 그 자리. 그렇게 보수 작업을 하고 계신 아버님을 본 동그라미님은 맞죠? 그거 봤죠? 아빠도 봤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데 아버님께서는 웬일인지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날 붉은 빛을 내며 동그라미님을 보다 사라진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날 그건 동그라미님만 본 것일까요? 혹시 아버님께서도 보셨지만 가족들이 불안해할까봐 말씀하지 않으셨던 건 아닐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